약물은 임신과 관련해서 A, B, C, D, X 5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항생제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대부분 C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보톡스는 등급 C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맞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언제까지 보톡스를 맞을 수가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모델러 피부과 서구일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 고객이시기도 하고 저희 유튜브 애청자이신 분이 오셔서 요청하신 게 있어요. 임신과 수유 이것과 관련해서 보톡스나 필러를 언제 맞을 수 있는지 컨텐츠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해서 언급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톡스 필러 임신과 관련해서 언제 맞을 수 있는지, 임신을 준비한다면 언제까지 맞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톡스는 임신 중에 맞으셔도 됩니다. 다만 모든 약물이 그렇듯이 어떤 약물을 임신 중에 맞을 때는 그 약물을 투여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느냐, 아니면 그게 이제 임신에 어떤 해를 끼치느냐를 경중을 따져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약물은 임신과 관련해서 위해성에 대해서 A, B, C, D, X 5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A는 임신 중에 맞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검증된 게 A라고 보시면 되고요. B는 동물에서는 안전하지만 사람에서는 검증이 안 된 거. C는 특별히 유해성을 사람한테 일으킨다고 보고는 안 돼 있지만 아직 검증은 안 된 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X는 임신 중에 어떤 기형이나 태아의 유산 뭐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는 게 X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A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약물이 C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항생제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대부분 C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임신 중에도 얼마든지 문제가 있고 감염이 심할 때는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보톡스는 등급 C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부긴장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목이 돌아가면서 굉장히 통증이 있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주사를 하게 되는데 한 번에 뭐 100유니트씩 이렇게 한 병씩 굉장히 많이 맞거든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임신 중에 맞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생활이 불편하면, 그리고 맞아도 태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년 전에 나온 논문인데요. 24명의 임산부가 본인의 임신 사실을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질환이 있을 때 치료 목적으로 맞았었는데 2명만이 자연유산을 했고 22명은 정상 분만을 했고 아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연유산을 한 2명도 사실은 그 전에 자연유산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논문에서 결론은 임신과 관련해서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혹시 모르고 임신 중에 보톡스를 맞았다 할지라도 인공유산을 해야 된다든지 그럴 필요 전혀 없고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가 이제 그 논문의 주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임신 중에 보툴리누스 중독이 생긴 거죠. 잘못해서 어떤 썩은 음식을 먹고 보툴리누스 중독이 생겼을 때 태아에 5명에 있어서 전혀 영향이 없었다.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툴리눔이라는 이 단백질은 굉장히 단백질 구조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반을 통해서 이 태아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태아에 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임신과 관련해서 보톡스는 맞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우리가 임신을 알고 임신 중에 미용적인 목적으로는 굳이 맞을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면 내가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보톡스를 맞을 수가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리 시작하고 2주 안에 맞으시면 된다. 이게 결론이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란이 되고 나서 수정이 된 후에 착상이 되기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배란이 되고 나서 일주일, 그때까지는 우리 몸으로부터 그 수정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배란일로부터 일주일까지는 맞아도 안전한데, 그래도 이제 뭐 사람이 찜찜하니까 생리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만 맞으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사실 보툴리눔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3일이 지나면 우리 몸속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포 속으로 다 들어가면서 이 혈액 속을 떠돌아다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툴리누스 중독이 있을 때 치료를 하고 싶어도 보툴리눔 독소회를 선택적으로 잡아서 중화시키는 항혈청이 있는데 그걸 써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3일이 지나버리고 나면 세포 속으로 항혈청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보톡스를 맞고 나서 3일이 지나버리면 사실은 우리 몸속을 떠돌아다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태아에 영향을 준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태반을 통해서 이 태아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단백질 크기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전달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이 3일이 지나면 세포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리 시작일로부터 한 2주 요 안에 맞으시면은 전혀 걱정할 게 없다. 제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필러와 임신과의 상관성인데요. 사실 임신인 걸 알면서 필러를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맞을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되고요. 다만 모르고 초기에 임신인데 필러를 맞았다든지 만약에 이제 임신을 계획하는데 필러를 언제 맞을 수 있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대부분의 필러는 고분자 물질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혈액 속을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임신 중에 맞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특히 히알루론산 필러는 고분자 물질이라서 어디 혈액 속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태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굳이 우리가 임신인 것을 알면서 필러를 맞을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저는 보톡스와 마찬가지로 필러도 생리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맞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임신 다음에는 수유가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수유와 관련해서 보톡스나 필러의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된 논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론적으로 수유 기간에 굳이 우리 보톡스 필러를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근데 수유 기간이 한 1년씩 된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수유 기간에 그러면 보톡스를 꼭 맞아야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실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3일 정도 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톡스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3일, 72시간 이내에 세포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혈액 속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그로 인해서 수유를 통해 아기한테 전달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한 3일 정도만 수유를 중단하고 그동안에는 미리 모유를 좀 짜놔서 먹이든지 아니면 그때만 분유를 먹이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3일 정도 텀을 두고 하시면 안전하게 보톡스를 맞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필러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우리 몸속을 떠돌아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필러는 그 수유 중에 맞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임신과 수유와 관련해서 보톡스 필러 언제부터 맞을 수 있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임신인 걸 알면서 굳이 보톡스나 필러를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만 치료 목적으로 맞는 보톡스는 임신 기간 중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언제까지 맞을 수 있느냐? 생리일로부터 2주 이내에 맞아라 하는 게 또 제 추천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